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 삶을 좀 생각하면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전공하지도 않고 어디서 이제 전문적으로 배워본 경험이 많지 않은 제가 결국 영상을 만드는 일로 먹고 살고 있다. 그럴 수 있다. 라는 거 자체가 일단은 미스테리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이런 것처럼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일, 가장 제가 이제 미스테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카데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그 외주 제작사에서 막 일하다 보니까 이제 지상파 PD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PD를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한 2, 3년 정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스터디도 하고 뭐 언론사 준비, 기자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뭐 시사 이슈나 뭐 어떤 그런 공부들을 같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꼭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했습니다. 도서관 가가지고 뭐 시사 공부하고 뭐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하고 영어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1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됐죠. 결국은 안 된 그 이후가 미스테리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약간 자포자기 같은 느낌이었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그걸로 뭐 트위터가 한창 유행이었기 때문에 트위터에다가 사진도 올리고 뭐 그러면서 그걸 본 어떤 분이 어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만난 분들끼리 그런 전시회 같은 걸 하고 싶은데 그런 걸 기획하고 싶은데 함께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2년간 같이 해보기도 하고 또 아는 동생으로부터 이런 어떤 구호? 그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보면 어떻겠냐. 돈은 내가 댈 테니까 형이 영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뭐 또 그렇게 뭐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영상도 만들고 또 그걸 뭐 전시회도 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 가운데 또 그걸 본 어떤 지인분께서 그런데 네가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혹시 한번 뭐 이런 데다 지원을 해볼까? 해보면 어떨래? 원래 내가 관심이 있던 분야인데 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흐름 자체들이 되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힘을 들여서 PD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때는 뭐 아무것도 이룬 것 같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냥 그저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참고 이겨내면서 하는 과정이었고 그 이후에 그게 다 안 됐을 때는 딱 마음을 내려놓고 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뭔가 일이 술술 풀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면접을 보러 가서 저는 면접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 이렇게 취업이라는 거 회사에 들어간다는 이런 자체를 내가 해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좀 준비 기간이 짧고 뭐 내가 전혀 준비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내가 겪어본다, 경험해본다는 느낌으로 가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면접장에 갔습니다. 서류도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류가 되고 나서 이거는 그냥 내가 경험해보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편하게 갔어요. 가서 면접도 진짜 너무 편하게 했고 그냥 뭐 맞는 대답이든 안 맞는 대답이든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 면접관들이랑 수다 떨는 느낌으로. 근데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랑 좀 얘기하는 게 편했던 이유는 학창 시절에도 이제 선생님들이랑 뭐 교무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에 익숙했고
반장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어른들, 형님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그런 분위기 익숙해서 사실 긴장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막 편하게 했어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다른 면접 보셨던 분들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됐어요. 그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을 겪고 나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죠, 당연히. 기분이 너무 좋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또 인생이 흘러가다 보면 또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프리랜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랬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또 취업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직 준비를 열심히 했고 또 한 번 그렇게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또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또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이력서도 많이 넣었고요. 정말 면접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물론 지원했던 데들 중에 된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연봉이나 그런 어떤 처우 같은 것들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맞지 않는 것들이어서 최종으로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은 곳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대기업도 있었어요. 대기업 계약직으로 이제 면접을 받고 또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되겠어? 내 경력과 뭐 이런 이력으로 이런 쟁쟁한 사람들과 경쟁하는 이런 대기업에 내가 아무리 계약직이라지만 뭐 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그때도 편하게 했어요. 제가 그냥 아는 거에서만큼 얘기를 했고 근데 또 희한하게 거기도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제가 생각했던 처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해서 최종적으로는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나 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곳에서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취업 전선에서 제가 원하는 어떤 조건의 회사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연봉도 점점 이제 면접을 볼 때마다 높여서 부르고 제 커리어에 맞는 합당한 연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다 되는데 뭐 다른 조건들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아우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나한테는 프리랜서가 딱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또 열심히 했죠. 아무래도 프리랜서는 이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진짜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력서를 그냥 가볍게 냈던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채용을 해주겠다는 건 아닌데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일손이 너무 바빠서 그런데 편집을 하나 해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를 하고 있었고 최대한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된다고 했습니다. 생각 없이 된다고 했고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는데 꽤 길었어요. 한 20분? 근데 그게 뭐 단순 반복 작업이었어요. 뭐 스토리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단순 반복 작업을 막 하는 거였는데 점점 요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자막도 다 바꿔달라, 폰트도 다 바꿔라, 뭐.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매 5초마다 폰트를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요구를 하고 그런가 하고 이제 그거를 막 수백 개를 다 바꿔주고 나면 이번에는 좀 효과를 다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효과를 또 다 넣어주고 나니까 이번엔 좀 화려한 CG 같은 걸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 사람들이 약속한 금액이 너무 적었어요. 그런 걸 다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도 회사 다닐 때 외주 업체나 외주 인력들을 써봤고 저도 프리랜서로 어느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가라는 게 있고, 아무리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줬지만 이런 좀 처음 계약과는 좀 더 많은 요구를 할 때는 당연히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굳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젊은 사람이. 그래서 좀 그때는 사실 좀 프리랜서니까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 잔뼈가 굵은 이분들 말을 듣는 게 맞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좀 무섭기도 했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는 이만큼까지밖에는 못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은 너한테 안 맡기고 우리 딴 데다 맡길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거의 그냥 그게 완성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퀄리티까지 뽑아가지고 영상을 넘긴 채였기 때문에 사실 먹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먹튀했어요. 결국 돈도 못 받았고 그 이후로 연락도 못 받았어요. 계약서도 없었고 구두로 한 거니까 그걸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었고, 뭐 어쨌든 프리랜서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만큼 제가 막 밤을 새고 하는 만큼 돈을 벌진 못했어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제가 갑자기 아팠습니다. 너무 막 무리를 했던 탓이죠. 한 두어 달 쉬면서 제가 이제 하는 고민들을 이제 주변에 털어놨고, 받았던 조언은 몸을 생각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리고 네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지 말아라. 뭐 이런 조언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기준을 잡아서 모든 일을 다 제가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과감하게 어느 정도 제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해줄 수 있냐고 했을 때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불안했어요. 이러면 나 이제 더 이상 안 찾는 거 아니야? 얘한테 일 줬더니 이 일 안 받고 자꾸 딴 거 하고 있다는데, 얘랑은 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그 이후로 더 높은 단가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일은 그 전보다 뭐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하지만 단가가 그만큼 높아지고 퀄리티 높은 작업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진짜 작은 일들만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굵직한 프로젝트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것도 위주로 처음에는 당연히 많이 안 들어오는데 하나 잘 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또 굵직한 걸 주고, 그러니까 굵직한 걸 하니까 당연히 어떤 예산도 높고 제가 시간 컨트롤하는 것도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은 적게 하면서 더 고부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스테리인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되게 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유튜브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그걸 이제 해외 나가가지고 막 촬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잘 본 거기 이제 출연하셨던 어떤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굉장히 구독자도 많으셨던 분이고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하는 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같이 얘기했던 것들이 본인이랑 잘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채널을 새로 만드는데 PD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참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뭘 하는 편이 아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단지 지금 하는 것들을 열심히 했고, 그것도 막 기를 써가지고 막 이걸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지금 당장 촬영하고 있으니까 카메라 잘 돌게 하자, 뭐 지금 편집하는 거 그냥 편집 매끄럽게 하자, 이런 수준으로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안도 받았다는 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그분이 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하필이면 또 그때 제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와 이제 먼저 계약이 돼 있었고 얘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잘 성사가 안 됐지만, 아무튼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신 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죠.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영상 일들도 많이 줄었고 다시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여전히 좀 침체되는 분위기가 맞긴 합니다. 이제 제 삶의 진짜 미스테리를 이제 좀 정리해 보자면 저는 사실 제 인생을 막 이끌어 가려고 막 힘을 주고 막 몸에 이제 잔뜩 긴장을 하고 삶을 끌어가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잘 안 됐어요. PD도 잘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취업도 잘 안 됐고 프리랜서 할 때도 막 내가 뭐 열심히 해보자고 할 때는 또 잘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더 잘 안 됐고 몸도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냥 뭐 편하게 하자 될 대로 되자 하는 그런 어떤 편하게 면접을 봤을 때라든지 편하게 그냥 뭐 내 일을 하고 있을 때라든지 그냥 재밌게 즐겁게 했을 때 오히려 내 삶이 막 움직이는 경험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종교적으로 신앙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힘을 탁 풀어야 된다고. 너무 힘이 들어가면 이게 잘 안 되고 오히려 힘을 툭 풀었을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생 자체가 뭔가를 막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좀 사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긴 한데 막 내가 노력하고 막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뭔가 바퀴가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실제로 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러지 않았을 때 내가 막 이렇게 긴장하고 힘을 주지 않고 좀 릴렉스하고 있을 때 오히려 바퀴가 더 잘 굴러가고 오히려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쭉쭉 나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건 미스테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어떤 삶의 기로 같은 데 있을 때 삶의 어떤 그런 노력 같은 걸 해야 될 때 그런 걸 직면할 때 제가 이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전만큼 막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있고 그만큼 이제 수익이나 뭐 어떤 그런 사업적으로 이제 성공 여부를 따졌을 때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가 되면 저는 막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적으로 좀 힘을 툭 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힘을 툭 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면서 지금의 즐거움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보면 어느샌가 내 인생의 바퀴가 굴러가고 있을 거고 그 바퀴 덕분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빠르게 전진하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 같은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든 분들이 힘을 툭 풀어야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 가운데는 어떤 뭐 문제나 어떤 시기 때문에 막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만큼 해봤는데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손을 탁 놓고 내가 지금까지 꽉 잡고 있던 어떤 것들 그런 노력들이나 강박 그런 어떤 나의 그런 긴장 같은 걸 좀 풀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편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또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 그리고 지금 이 저의 이 릴렉스된 상태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시다면 힘내시는 게 아니고 좀 힘을 풀고 한번 기다려보자. 무조건 잘 될 테니까. 네,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삶의 미스테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